아이가 좀 단순히 우울하고 음침하고 조금 멍청할 뿐인가. 제가 이제 멍청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리고리가 얘를 공부를 가르치려고 해보거든요. 근데 잘 안 돼요. 뭐 직감가를 읽어봐라. 그 고골의 소설입니다. 거긴 전부 다 거짓말만 있던데요. 뭐 이렇게 성경을 읽어봐라. 이런 뭐 첫째 날 뭐가 비치고 이렇게 뭐가 만들어지고 쭉 하잖아요. 그러면은 아니 그러면 첫째 날에는 햇빛이 어디 있었어요? 이러면 이제 그리고리가 뻥쳐갖고 여기 있었다 이러면서 주먹을 날리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학습이 별로 되지 않습니다. 보면은 1차적인 독해 능력이 없는 것 같지는 않은데 사유의 확장이 거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네이션, 상상력의 결핍 부족 이제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제 이런 식의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애가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고양이 장례식을 치러요. 고양이를 죽여가지고 이렇게 막대기 같은데 매달아가지고 땡땡 이러면서 방울을 울리면서 장례식을 치르기도 하고 요거 이제 어릴 때 했던 짓거리인데 그 나이가 들고 나서도 이렇게 그 음산한 이런 악행을 이제 계속합니다. 작은 거부터 큰 것까지 다. 예를 들면 이제 작은 거는 그 사실은 스네기로프 얘기를 드미트리 얘기를 할 때 스네기로프 얘기를 더 많이 했었어야 됐는데 이제 어린아이 얘기 제가 나중에 알류샤 할 때 아이들 그룹을 조금 다루겠지만 거기에 주치가는 강아지고 그 강아지와 연결된 아이로 일류샤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가 이제 그 스네기로프 그 2등 대위의 이제 아들인데 그 동네에 떠돌아다니는 개가 있는 거예요. 얘가 주치한데 얘가 이제 밥을 못 먹어서 되게 배가 고픈 거예요. 얘한테 빵을 던져주라. 근데 빵 안에다 핀을 집어넣어갖고 던져주면 물론 빵 속에 핀이 있는지도 모르고 이 그 뭡니까 걔는 막 배가 고프니까 달겨들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한번 해봐라라는 식의 아주 못된 짓을 사주한 것도 스메자코프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주치가가 배가 아픈 채로 도망을 가게 돼요. 아마도 이제 죽었지 않았나 싶은데 나중에 이제 인류샤가 아파가지고 죽어갈 때 그것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죄책감을 이제 느끼게 되고 그게 이제 어린 소년의 죽음을 더 재촉하는 식의 이제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요런 식의 그 다음에 드미트리와의 관계에서도 수도원의 회합이 있는데 그날 일부러 또 약속 시간을 잘못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되게 너무 찌질한 악을 이렇게 범하고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에는 이제 뭡니까 그 아버지를 결과적으로 이제 죽이는 그렇게 이제 거짓말하고 뭐하고 이제 죽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다층적인 악이라고 할까?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얘 이제 아버지를 죽였으니까 이런 인물을 설명할 수 있는 그의 내면을 설명할 수 있는 어떤 키워드가 주어져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이 소설에서 제가 볼 때 크게 두 가지인데 이제 하나는 우선 고백이 나와야 되거든요.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까라마조프는 많은 주인공들 주된 인물들 주인공들의 고백의 모음이다라고 이제 할 수 있다 했는데 스메자코프의 경우에는 제대로 된 고백이랄 것이 거의 없습니다. 차라리 그 이방과의 만남에서 얘기하는 그 세계 그게 이제 고백이라고 할 수 있을 수도 있지만 모름지기 고백이라는 건 고해 신부를 상대로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적어도 화자와 청자 간의 그 긴밀한 관계가 전제가 돼야 되는데 이반하고 스메자코프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애매하고 그나마 이제 마리아 꼰드라찌에브나라는 굉장히 부수적인 캐릭터가 한 명 있는데 여성입니다. 근데 그녀가 스메자코프를 좋아해요. 참 집신도 짝이 있다라는 게 또 여기서 한번 드러나는데 근데 스메자코프는 또 그녀에게 1도 관심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제 실용적인 목적에서 이제 그녀가 여러 가지로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마리아 꼰드라찌에브나가 이렇게 약간 스메자코프한테 뭐 구애까지는 아니고 좀 이렇게 이제 아양을 떨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들어주고 뭐 당신은 뭐 하잖아요 이러면서 이제 비위를 이렇게 이제 맞춰주는 그런 장면에서 그 5편 2장입니다. 기타를 든 스메르자코프 이런 제목인데 그녀가 이제 얘기를 들어주니까 이 스메자코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내 팔자가 이렇지만 않았더라면 이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었을 테고 또 이보다 더한 것도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리 바실리에비치는 조금 제가 건너뜁니다. 나 자신의 출생을 저주한다고 야단치면서 네 놈은 네 어미의 자궁을 찢은 놈이야 라고 합니다. 그리고리도 어떻게 애한테 이런 말을 합니까? 아무튼 자궁이고 뭐고 간에 나는 아예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도록 뱃속에 있을 때부터 자살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네. 장터에서 쑥덕대는 건 물론이고 당신의 어머니도 나한테 달려와 참으로 주책없게도 그 여자는 머리에 새둥지를 이고 다녔느니까 리자베타 스메자시아를 말합니다. 키는 고작해야 이하르신 남짓
했다느니 주절되더군요. 아니 그냥 남짓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을 왜 다들 남짓이라고 하는 겁니까? 쭉쭉쭉 가서 저는 러시아 전체를 뭐 증오합니다. 뭐 이러면서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쳐들어왔을 때 아주 다 무찔러야 했습니다. 뭐 러시아 따위는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경멸을 막 내비치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이 친구는 그 프랑스에 대한 동경 사대주의가 되게 커서 돈을 이제 이렇게 가져왔잖아요. 아버지 그 돈을 3,000루블을 갖고 와가지고 그거를 이제 프랑스로 가지고 가서 식당을 내고 싶은 꿈을 이제 키웠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프랑스어를 알아야 되니까 프랑스어 공부를 하는데, 이반이 두 번째인가 왔을 때 스메자코프가 공부하는 장면을 포착을 합니다. 안경을 끼고 있는데 그 모습이 너무 가짜는 거예요. 이반 눈에 비친 그 모습이. 그다음 또 하나가 프랑스어를 배우면 이제 아베세데 이렇게 이제 불어로 써야 되는데 그걸 불어로 쓰지 않고 러시아어로, 우리말로 지금 아베세데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녀석이 외국어를 공부하는 방식도 너무 조속하다는 거를 이반의 눈으로 이제 한번 보여주는데, 여하튼 그나마 이제 이 스멜자코프를 사랑한다고 할 수 있는 이 마리아 꼰드라치에브나를 청자로 해가지고 독백을 제시를 하지만 원래는 이거보다 더 길게 썼었거든요, 작가가. 근데 도셉스키가 이거가 구성적으로 불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 있는 부분은 싹둑 잘라내고 그냥 요것만, 지금 우리가 보는 이제 이것만 남겨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나름대로 이 스메자코프를 설명해주는 그 핵심적인 부분이 크람스코이의 그림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스멜자코프가 멍 때리고 있는 장면을 이제 묘사를 하면서, 만약 이런 때에 누가 이 청년을 쳐다보면서 그가 무엇에 흥미를 느끼고 그의 머릿속에 가장 자주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이었는지를 물어보고 싶어졌다면 정말로 그를 쳐다보면서는 답을 얻을 수 없었을 터이다. 그러면서 이제 화가 크람스코이의 관조자라는 그림을 언급을 합니다. 여기 보면은 숲속에 한 농부가 이제 서 있는데 역시 멍한 시선으로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어디를 응시하는지는 또 알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 누가 그를 툭 친다면 그는 꼭 잠에서 깬 양 몸을 부르르 떨면서 상대방을 바라보겠지만은 무슨 영문인지 통 모를 것이다. 쭉쭉쭉 가가지고 분명히 자기가 관조하는 동안 받은 인상을 자기의 내부에 감추어둘 것이다. 바로 이런 관조자들 중 하나가 바로 스메르자코프이며, 또 분명히 그 역시 거의 목적도 아직 모르면서 자신의 인상들을 탐욕스럽게 축적하고 있는 것이리라. 관조를 하면서 인상들을 하나하나 축적한다. 그 다음에 그렇게 축적된 인상을 가지고 무엇을 할지, 자기가 태어난 집에 막 집을 다 불지르고 마을을 불지를지 아니면 모든 걸 다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떠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관조자로서의 스메자코프는 어려서부터 차곡차곡 쌓아둔 이 인상들을 종합해가지고 결국엔 이제 무엇을 하게 되니까 아버지를 죽이게 되는 걸로 이제 인생을 끝냅니다. 근데 이 스메자코프를 어쩌면 이 소설을 통틀어가지고 이제 제일 잘 분석한 거는 변호사 페추코비치입니다. 페추코비치인데요. 이제 이 페추코비치는 여러모로 작가적인 목소리를 대변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 어쨌거나 그가 우리는 진실을 알고 있잖아요. 누가 죽였는지를. 그거를 이제 맞춘 사람이고, 반면에 이폴리트 검사는 헛다리를 이제 짚은 거예요. 근데 이폴리트가 가장 헛다리 짚은 거는 뭐냐면 스메자코프가 바보라고 생각한 이제 그 대목입니다. 스메자코프는 겁쟁이고 뭐고 이제 바보다라고 이제 완전히 생각을 했고, 그 점에서는 완전히 스메자코프한테 넘어간 거예요. 드미트리 생각도 이제 그랬고, 반면에 이제 페츠코비치는 현명하기 때문에 스메자코프가 이른바 뭐 비읍시읒에 뭐이고 한 것은 다 그의 이제 페이크라는 거죠. 그의 다 술수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거에 넘어간 거예요. 근데 이제 페츠코비치가 보기에는 그는 반대로 굉장히 영리한 사람이었고, 그는 굉장히 영리하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다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다 꿰뚫고 있고 그거를 활용하는 능력까지 이제 다 있다. 그러면 그는 왜 자살을 했을까? 거기에서 자기는 일말의 일말의 참회도 보지 않는다. 오로지 뭐만 본다? 절망만을 본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아마 그게 그래도 제일 이제 적합한 해석이 아니었을까 싶고, 스메르자코프의 유서를 극도거였다는 게 무슨 말이야? 자, 스메르자코프의 유서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죄를 돌리지 않기 위해 나 자신의 의지와 의향에 따라 내 생명을 끊는다라고. 여기 보시면은 사건의 전말을 하나도 얘기를 하지 않고요, 물론. 하다못해 그 드미트리의 누명을 벗길 만한 어떤 하나의 단서도 던지지 않아요. 내가 뭐 여사 하겠다. 조금이라도 얘기를 하면 드미트리가 형을 안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도 없고, 그 다음에 자기의 존재를 인정받고 싶은 그런 또 열망도 전혀 이렇게 내비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죽을 때까지, 죽는 순간에도 세상과 화해하지 않았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어쩌면은 세상의 뭐 인정이나 사랑이나 이런 것 따위는 나한테 전혀 필요치 않아 라고 생각했을 만큼 오만한 그런 인물이었는지도 모르겠고요. 근데 이제 이러저러한 비극성, 그 다음에 신비스러움, 수수께끼 같은 측면이 대단히 많은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비극적 주인공으로 승격될 수는 없다는 것이 스메자코프란 인물의 가장 큰 비극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가, 러시아 학자인데, 스메자코프에 대해서 태어나면서 어미를 죽이고 살아 생전에 아비를 죽이고 이 소임이 끝나자 자기 자신을 죽인 인물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태어나서 살고 죽는 그 순간까지 거의 100% 이제 그 죽음의, 각종 죽음의 그 은유와 그 다음에 직설적 의미의 이제 죽음에 그렇게 몸담고 있었던 캐릭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소설 전체를 놓고 보면은 누구 하나는 죽어 주어야 한다는 도식이 스메자코프를 보면 딱 맞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분신의 죽음이 주인공 혹은 영웅의, 그러니까 히어로죠, 주인공 영웅의 부활을 담보한다. 약간 말을 비틀면 분신이 죽어줘야만이 주인공 혹은 영웅이 살아날 수 있다, 계속 산다, 혹은 부활할 수 있다라는 도식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아버지 죽이는 일을 해야 되는데, 특히나 손에 뭐를 묻힌다? 이 죄와벌에 많이 나오는 표현으로 피를 묻혀야 되는데 이반이 그 일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죄와벌에서 라스콜리니코프는 그 일을 했단 말이에요. 자기가 직접 도끼를 가지고 가서 손에다가 이 피를 묻히는 역할을 했는데, 그 일까지, 그 더러운 일까지 직접 했는데, 이제 그 악령에서 스타브로긴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지 않기 위해서 그 많은 분신들이 필요하거든요. 그에 반해서 이제 이반 같은 경우에도 더 이후니까, 이후이기도 하고 이제 인물 자체를 그렇게 만들어서 이반의 경우에도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누군가가 대신 손에 피를 묻혀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스메르자코프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학적으로도 이반이 위대한 죄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저러한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런저러한 무신론에도 불구하고 이반이 소설 비극에 걸맞는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식으로 미학적인 부활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반대로 철저하게 미학적으로 막 망가지고 만신창이가 되고 결과적으로 이제 죽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주인공으로서도 사람으로서도 남자로서도 아무런 매력도 없는 이제 스메르자코프이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